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명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미래의 암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의 암호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의 상황들을 이제 어떤 뭐 점을 통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역이나 안 그러면 명리학의 법칙으로서 현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주라든지 안 그러면 괴에서 얻는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통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안 그러면 미래에 대한 정보를 읽어내는 그러한 방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명리학에서 미래에서 어떠한 그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그러면은 그 암호 키워드를 넣어야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암호 키워드를 넣는 수단이 명리학에서는 그 사주팔자가 될 것이라고 봤고, 주역에서는 그 64개가 되지 않겠냐고 예상을 한 겁니다. 제 판단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이라든지 안 그러면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미래 상황을 우리가 현재에서 내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미래에 경험하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던 사안을 우리가 미래의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서 운명의 어떤 그러한 그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명리학의 입장에서는 사주팔자와 대운으로서 우리가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그 목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러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암호와 그다음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역과 이 명리학의 어떤 그런 차이점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주역의 경우는 그 음양으로 나눠져 있는 그 음양학에서 태극이나 음양학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우리 그 명리학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다 알고 여러분께서 다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오행으로서 화수목금토에 대한 오행으로서 그 모든 이 법칙들이 집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양이라든지 안 그러면 오행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역에서 말하는 음과 양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한문으로 보면 변양자입니다. 햇빛 뜨는 곳이 양쪽이고 양지바르다 할 때 그 양이라는 의미고, 음이라는 것은 그늘름자입니다. 정말해서 응달이라는 겁니다. 응달이고 햇빛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 음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음양의 개념은 이제 그 한문에 가지고 있는 직접적 의미와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양의 개념은 우리가 이 주역에서나 이 동양 학문에서 기본으로 보는 의미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동으로 봅니다. 움직일 동자로 봅니다. 동하고 정지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항상 움직여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뭔 일이 벌려야 되는 존재로서 인식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음은 움직일 수 없는, 무조건 정지하고 이게 거쳐야 되는,
이 움직임을 정지해야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 극과 극의 존재 성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완전히 그 이질적인 두 가지 성격이 양과 음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과 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극이라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또 태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양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음양이 없는, 아예 음양도 아예 없는 그러한 그 허의 상태, 무의 상태를 그 무극이라고, 우리가 송대에서 이제 그 무극의 개념이 나오는데, 무극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하고 우리가 표현을 하든 간에 현대 물리학에서 이 음양의 개념과 동일한 그 법칙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이 원자의 그 원자 핵의 구조는 양전하와 음전하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전하를 중심으로 음전하가 이렇게 몇 개의 이 음전하가, 다수의 음전하가 이 회전하고 있는 형태가 이 핵의 원자 핵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물에 우주가 빅뱅이라는 어떤 그런 그 대사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뭐 빅뱅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건 뭐 대폭발 같은 걸로 우주적 대폭발로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빅뱅이라는 것은 이 뭐 바늘 끝보다도 적은 미세한 이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이었던 겁니다. 이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일 수도 있고, 원자와 원절 간의 충돌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정말 말하자면 음전하와 양전하의 결합일 수도 있고, 음전하와 양전하의 우연한 충돌일 수도 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아주 미세한 극미한 그 작용이 우리가 말하는 빅뱅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뭐 완전히 그냥 뭐 우주 전체를 삼킬 만한 큰 이름인데, 실제 작용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태극이나 음양학에서 보는 거는, 이 음양에서부터 주역은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사상으로 발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양이라는 존재는 양이 움직이는 것이 오래 움직이다 보면은 뭐든 지칩니다. 지치면 서서히 중지하려는 속성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내부 성격이 바뀝니다. 이 바뀌는 것이 소음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미 움직이던 것이 늙어가지고, 오래됐으니까 노자로 붙입니다. 오래돼가지고 완수된 움직임이 서서히 이제 힘이 딸리니까 이제 중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소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반대로 음의 상태로 본다면은, 중지되어 있는, 너무 오래 중지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지겨워 먹겠다 이래가지고 서서히 움직여야 되겠다고 서서히 움직임을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우리가 노음이라고 합니다. 음이 너무 오래 묵었다는 겁니다. 이 노음의 단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소양이 비롯됩니다. 이걸 하루에 어떤 24시간을 놓고 우리가 이 사상을 이야기하자면은, 한밤은 이제 노음의 단계입니다. 노음의 단계가, 이 밤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이제 아침이 와야 된다. 소양으로 넘어갑니다. 소양으로 넘어가가지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돼가지고 양이 돼가지고 아침이 돼가지고 서서히 이제 기운이 밝은 낮이 되었습니다. 이게 노양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움직임이 이제 빛이 오래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지친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소음으로 발전합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저녁으로 넘어갑니다. 오후에 저녁대로 넘어갑니다. 이건 저녁대로 소음에서 오래되면은 노음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겁니다. 한밤으로 노음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순환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역은 사상에서부터 시작되어서 8개가 잡히는 것이고, 8개에서부터 시작 64개가 잡혀 나가는데,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세포 문화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역과 달리 명리학은 이 음양에서부터 발생되어서 사상으로 가지 않고 오행으로 빠져버립니다. 음양의 두 기운이 이제 그 원소들을 각각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뭐 불, 뭐 물, 뭐 그다음 에 나무, 그다음 에 금, 흙 이런 식의 그 5가지의 원소 형태를 실질적 원소 형태를 가진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게 이 오행입니다. 그런데 음양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 오행 기운으로서 나눠지게 해서 10개의 기운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천간을 이루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은 이 음양에서 오행으로 빠져나간 학문이고 분화된 학문이고 주역은 태극과 음양에서 사상으로 빠져가지고 팔교로 빠져나가는 학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 뿌리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분화되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러한 음양에서 이 뿌리를 둔 학문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음양과 이게 뭐 이 무국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쉽게 커피 보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 뭐 이게 스타벅스에서 커피 갈아놓은 커피를 원두커피 갈아서 거기다가 몇 숟가락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커피 가루가 얽힙니다. 얽히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굵은 커피 가루는 깔아앉고 맑은 물은 위로 떠오릅니다. 정말서 이것이 바로 음과 양의 구분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떠오르는 이 커피는 이게 정 말하자면 양이라 봐야 되고 밑에 깔아앉는 이거는 건더기는 그 음의 존재입니다. 그럼 커피 보트는 무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합해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봐요. 이해가 좀 쉽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음과 양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속성들이 이제 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변화든 뭐 서로 부딪히든 결합을 하든 뭐 이러한 변화를 하는데 이제 이러한 그 외적 변화와 달리 내적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부딪히고 만나고 하는 결합하는 것은 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변화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위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뭐냐? 변화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바뀌는 과정과 바뀌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 양의 기운은 음의 기운으로 화해가는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화해가는 것, 여성이 남성화해가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갱년기를 거치면서 바뀌어가는 것, 이 근본 속성을 바뀌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의 기운의 화가 일어나가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서서히 바뀌어가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음의 상태에서 양으로 변하는 그 과정은 이 변은 극교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멈췄다가 움직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격렬하게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음에 멈췄다가 움직이는 것은 격렬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화되어가는 과정보다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더 급격합니다. 더 강합니다. 에너지가 더 강하게 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 분들을 보면은 여성이 남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굉장히 격렬하게 바뀝니다. 아주 내적인 그 변화, 이 변화를 엄청나게 겪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남성이 그 여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이 신체 변화라든가 이 내부적 변화가 그렇게 많이 느낄 수 없을 정만큼 느리게 발전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변화의 어떤 내적 변화가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것,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는 것. 그래서 양화음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변화라고 이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는데 실제로 양은 음으로 화해가는 것이고 화할 화자입니다. 화해가는 것이고 그렇게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음은 양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급격하게 완전히 모양을 바꿔가는 것이 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하라는 것이 이 두 기운의 이 내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외적 변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3차원의 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주역은 이 2차원의 학문이고 명리학은 3차원의 학문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명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시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